도대체 어떤 공부 경험을 해왔길래 성적이 잘 나오면 그동안 자기가 힘들었던 것이 싹 없어지는 그 느낌을 알고 있는지 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상담에서 보니까 깜짝 놀랄 답이 나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중학생 동기유발 시리즈 3번째 사례 방송입니다. 지난 2개의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한 소개 먼저 좀 해드릴게요. 학생들이 중학교에 들어가서야 시험을 보게 되니까 그동안 공부를 전혀 안 하다가 중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이미 공부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쓸데없이 선행해서 망가져 있는 것보다는 이때라도 제대로 자신에게 맞게 공부 시작하는 편이 공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동안 공부 별로 안 해본 3명의 학생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각기 다른 성격과 공부 마음을 가진 학생들을 어떻게 다르게 동기 유발해서 제대로 공부하게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중학생 동기 유발 시리즈를 기획했었어요. 이번 방송은 그 마지막 3번째 사례예요. 이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에 상담을 했었는데요. 중학교 입학 직전이죠. 일단 학생의 사연 먼저 들어보실게요. 나는 중학생이 되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다.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면 여태까지 힘들었던 게 싹 없어지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부에 대한 고민은 높은 학교로 진학하거나 학년이 올라갈 때 공부의 단계가 조금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고 하는 참 장한 학생이죠. 공부에 대한 의욕이 살아있는 학생이에요. 성적이 잘 나오면 힘들어졌던 게 없어질 것 같은 기분이라고 하니까 이 학생은 고생한 보람, 뿌듯함 이런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공부가 더 어려워질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공부를 할 마음이 꽤 있어 보이죠. 이렇게 의욕이 살아있는 학생에게 왜 학습 상담 코칭이 필요하고 또 어떤 식으로 그런 학습 상담 코칭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동안 저희 방송을 좀 보셨던 분들은 각자의 성격적인 특성이 공부하는 데서도 차이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 좀 알고 계시죠? 우선 이렇게 공부할 의욕이 넘치는 이 학생의 WPI 성격검사 결과를 보면요. 에이전트라는 성향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성향의 학생들은 상당히 계획적이에요. 뭐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 일어날 때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감성적인 편이 아니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도 크게 없는 편이고요. 이런 성향의 학생이 공부를 잘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나름 그 목표를 정해주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지지해주고 또 계획을 세우거나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을 코칭해주면 학생에게 그 공부의 여정을 그려주게 돼요. 그러면 학생은 그에 맞게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공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알아보는 LSI 공부 스타일 검사 결과를 봐도 이 학생은 나름 공부에 진심이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고 또 욕심도 꽤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말 흔히 말하는 자기주도 학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텃밭을 갖춘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의욕이 있는 에이전트 학생이 그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상담을 하면서 좀 알아봤어요. 도대체 어떤 공부 경험을 해왔길래 성적이 잘 나오면 그동안 자기가 힘들었던 것이 싹 없어지는 그 느낌을 알고 있는지 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상담에서 보니까 깜짝 놀랄 답이 나온 거예요. 그동안 공부를 별로 심하게 해보지 않은 그런 학생이었던 거예요. 수학은 방문학습지, 그다음에 방과 후 교실 그 정도로 했고요. 영어는 동네 작은 학원에서 그것도 1년 반 정도 배운 게 다였어요. 그리고 또 상담에서 이 학생이 자기 성격대로 성실한 모습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방과 후 수업만으로 이제 수학 공부를 처음에 했었는데
그 방과후 수업을 지도하시던 선생님이 이 학생이 성실하게 따라와줘서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좀 안 하고 집에 가버리고 이런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도 선생님이 오로지 이 학생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가르칠 수 있었다고 하셨대요. 영어도 5학년 2학기 때부터 동네 소규모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게으름 부리지 않고 잘 따라하면서 이제 영어 읽기가 좀 되고 말하기도 좀 되면서 이렇게 자신감이 생긴 그런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감이 생겨가는 단계라서 현재 공부에 대한 의욕이 꽤 높았어요.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성실하게 하는 그런 에이전트 성향다운 모습을 상담에서도 정말 잘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학생은 지금까지 하는 공부로는 뭔가 성에 차지 않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학생이 자기는 뭔가 허전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예비 중학생 보셨어요? 막 부러운 생각이 드시죠? 어머니들?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일단 이 학생의 이런 의욕과 달리 부모님은 이 학생이 막내다 보니까 얘가 얼마나 힘들까 걱정이 되셔서 방문 학습만 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공부 욕심이 좀 있는 이 학생은 혹시나 선행을 한 친구들이나 또는 큰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보다 내가 좀 뒤처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에서는 이 학생이 이제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학생이 성실한 학생이라는 것, 또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자신이 지금 부족할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학생이 선행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보고 또 공부 습관이 잡혀있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아직 심화 같으면 어려운 문제를 해본 적이 없다는 점, 이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당장 중학교 가자마자 시험을 봤다. 그럼 어쩌면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이 학생의 정말 진짜 문제는 아직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공부를 해본 경험이 없다는 거. 그게 문제라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공부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다 라는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 계획도 만들고 목표도 세워서 해나가고 또 그렇게 부딪혀보는 연습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학생처럼 에이전트 성격을 가진 이런 학생에게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뤄가면서 자기가 뭔가 진짜 이렇게 해보는 느낌 있죠. 실제로 해보는 느낌. 그걸 가지는 게 무엇보다 너무 중요해요. 그럼 그렇게 이 학생에게 공부할 여건만 만들어주면 되지. 굳이 상담과 코칭이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학생은 앞으로 공부해 나갈 방향을 잘 설정해줘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면서 자기 효율성을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해 나가게 이끌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학생은 세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했어요. 첫째는 아직 공부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좀 더 도전할 기회가 체계적으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셋째는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울 준비를 좀 시켜주면서 메타인지를 가지게 해줘야 한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도움이 주어지면 장차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좀 줄게 되고 또 좌절해서 주저앉아 버릴 그럴 가능성도 줄여줄 수 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이 뭔가 자신이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공부가 되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에이전트 성향의 학생이 이제 이렇게 해서 공부에서 탄력을 받게 하는 거,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제 각각 솔루션을 주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상담에서는 국영수마다 솔루션을 주었는데 방송에서는 좀 수학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솔루션 1,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하도록 한다. 이 성향의 학생은 이렇게 할 일 목록에 자신의 하루 일과 일주일 일과 이런 것을 정해서 하나씩 지어가면서 해나갈 때 이렇게 굉장한 성취감을 느껴요.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이게 이런 성향의 사람들한테는 취약점 중에 하나가 돼요. 공부를 정해진 양만큼 하고 나면 내가 할 걸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기보다는 계획만 달성하면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고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열심으로 시간을 들여도 결과가 안 나오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될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방지해야 되겠죠.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스스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확인하고 또 내용을 완벽하게 내가 알았다 하는 그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거,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공부 습관을 만들어가는 학생에게는 이게 꼭 필요한 솔루션이에요. 그래야지 대입까지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학생이 공부에 매진하면서 공부에서 재미도 느끼고 실력도 향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일단 수학은 이제 학습지 문제를 푼 다음에 개념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곱셈의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 그런 게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푸는데 작용을 했는지, 아니면 너는 최대의 공약수를 어떻게 구했는지, 단순히 문제를 풀고 끝나는 그 목표를 준 것이 아니고 풀고 설명까지 해야지 이 완결이 되는 그런 목표를 준 거죠. 솔루션 2, 도전할 수 있는 수학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며 풀어본다. 너무 뻔한 솔루션 같죠? 그런데 이 학생은 그동안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보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심화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이런 새로운 미션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준 거죠. 이제 그렇지만 이 학생은 심화 문제도 이렇게 다 풀어오는 거, 거기에 목적을 둘 가능성이 정말 많거든요. 얼마나 많이 풀었는지 거기에만 신경을 쓸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양으로 심화 문제를 무조건 풀어보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답에 도움 없이 최대한 스스로 생각하며 풀도록 했어요. 그리고 못 풀어도 어디까지 고민을 받는지 그거를 별도의 노트에 적는 그런 훈련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직 공부할 시간이 이렇게 좀 있을 때, 아직 공부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스스로 사고하는 수학을 훈련해 두는 게 수능을 대비해서 정말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공부에서 만족감을 얻는 데에도 공부의 양만이 중요한 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보고 깊이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내 나름대로 이 문제를 내가 풀었다 하는 그 만족감, 그 뿌듯함, 그거를 얻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걸 이 학생이 이제 알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솔루션 3, 매일 공부한 시간과 공부량, 내용을 플래너에 기록한다. 플래너에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한 시간과 공부량, 내용을 플래너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면서 공부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학생은 뭐든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잠재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준비를 시켜줘야 돼요. 일단 자신이 일정 시간 동안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메타인지가 생기게 해주는 거죠. 특히 이런 에이전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들인 노력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결과, 그거를 확인할 수 있을 때 더 보람을 느끼고 더 동기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이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기 전 단계, 그 준비 기간, 그 준비 단계로서 매일 자신이 공부한 분량과 시간, 내용 이런 거를 노트나 플래너에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솔루션을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만 지나도 자신이 뭘 공부했는지 이렇게 플래너에 쫙 써 있는 거 보게 되잖아요. 눈으로 그걸 보면은 와, 내가 이만큼 했어? 하면서 이렇게 뿌듯함이 생기고요.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아, 내가 이만큼의 양을 이런 시간 동안 할 수 있구나. 내가 이런 내용을 공부할 때는 이 정도 시간이 더 드는구나. 이러면서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가 막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 내가 어느 정도 시간에 어느 정도 양을 공부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울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2학기 정도 되면은 이 학생이 혼자서 스스로 계획을 잘 세워갈 수 있을 거예요. 에이전트 성향의 학생은 누군가가 세워준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계획을 하나하나 세우고 그 계획을 자기가 하나하나 다 해나갈 때 엄청난 뿌듯함을 느끼고 공부를 더 잘하고 싶고 그래서 더 발전을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능력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코칭을 받는 게
필요해요. 공부를 처음 해보는 학생인 경우에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높은 의욕과 달리 빨리 좌절하는 경험을 하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마음은 막 이렇게 이만한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단지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공부하다가는 실력을 제대로 쌓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에서 처음 제대로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자신의 특성과 마음에 맞춤인 공부 방법을 알게 되고 차근차근 이렇게 코칭을 받는다면은 길을 헤매지 않고 목표점까지 잘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학생이 이제 중학교 다니는 동안에 이제 이런 그 계획을 세우고 해보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계획을 세웠는데도 제대로 조금 안 되는 경험도 해보고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치도 경험해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백전노장의 내공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요. 정말 날개 닿듯이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성적이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에게 이 중학교 과정은 스스로 자신의 공부를 이끌고 가면서 자신이 주체가 되고 뭔가 이루고 성장하는 그런 경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출발점에서 이 학생이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